자, 이 다보탑은 이시야마데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 하나의 국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보 다보탑은 바로 1194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절이 747년에 창건했지만은 이 탑은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일본은 그 보면 모든 그런 건물이나 탑들이 전부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기 삼국시대 때는 건물이나 탑들이 거의 다 목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조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왔고, 일본은 그 전통이 계속 지켜져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그 외침으로 이 문화재들이 수시로 인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석탑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다보탑은 다행히도 지금까지 그런 손실을 겪지 않아서 현재까지 보존되었고, 현재 일본의 가장 오래된 다보탑입니다. 그래서 1194년은 바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막 시작된 해죠. 1192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개창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만들어진 다보탑이고요. 이 다보탑 안에는 또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다보탑은 이제 그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이죠. 그러면 왜 다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왜 석가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다보탑은 다보 부처를 모신 탑이 다보탑이고요. 석가탑은 석가 부처를 모신 탑이 바로 석가탑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라 생각하면 석가모니만 생각하는데, 사실 부처는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를 한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또 부처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대일열의 부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석가 부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뭐 약사 부처도 있고 많은 부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보탑은 이제 다보 부처를 안에 모시고 있고, 실제 안쪽에는 이제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 다보탑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보탑은 대개 보면 층이 높지가 않습니다. 대개 2층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1층은 이 탑신부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1층이 밑에 기단부고, 그 중간이 탑신부, 저 위에 이제 탑처럼 생긴 쪽에 이제 상륜부, 이렇게 탑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1층의 그 탑신부는 거의 다 이 정사각형입니다. 우리 불국사의 다보탑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층의 탑신부는 원형입니다. 이게 이제 다보탑의 공통점이고, 일본의 불교가 이제 한국에서 538년에 전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양식이 그대로 여기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보탑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에 가면 도지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목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지의 오중탑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54.8m로 일본에서 최고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석탑이 있습니다. 그 석탑은 바로 여기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위쪽에 이제 히가시오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고대 백제인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백제 관련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백제 기술자들이 만든 이시도지, 즉 석탑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석탑사에는 크고 작은 석탑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죠. 거기에 3층 석탑이 있는데, 그 석탑이 바로 600년 초기에, 그러니까 7세기 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탑은 다보탑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뒤쪽에 강이 보이시죠? 자, 이 강이 바로 세타가와인데요. 세타강인데, 이 세타강은 바로 일본의 최대 호수, 바로 비와코에서 바로 지금 비와코에서 바로 가장 가까이 발원된 그 최초의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량으로서는 일본에서 최대가 될 겁니다. 그 비와코는 그 연중 많은 어떤 물을 담수를 하고 있고, 그 물들이 전부 이 교토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토는 이제 홍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교토의 초기의 그 황궁은 몇백 년 동안 그 홍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수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홍수를 피해서 현재 원래 서쪽에서 동쪽으로 1km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토의 현재 황궁은 원래 황궁이 아니고, 원래 황궁에서 이전된 황궁이 그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아주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좀 잔잔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교토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토의 우지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지로 들어가면 우지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 똑같은 강이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지가와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우지가와가 쭉 내려가다가 교토 시내에 들어가 가지고 저쪽 서쪽에서 내려오는 가스라가와와 또 합류합니다. 그래서 가스라가와 그 다음에 또 교토 중간에 흐르는 카모가와 이 세 강이 딱 합류를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는 요도가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도가와가 이제 오사카를 관통해서 이제 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옛날부터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이제 그 카라시라는 다리를 잠깐 이제 지날 텐데요. 그 카라시가 일본 최초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타가와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뭐 좀 짧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저쪽 반대쪽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니면 이제 못 건너가는데, 문제는 대규모 병력이라든지 큰 물자들은 이 이동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이 큰 배들도 잘 없었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이면 5분이면 건너갈 강을 옛날에는 하루씩 이틀이 걸려서 돌아서 안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가 이 안쪽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전국시대 때 초기에 이 일본을 통일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본거지가 바로 이 강 건너 안쪽에 있었습니다. 즉 아저치란 곳인데요. 지금도 그 오다 노부나가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은 다 이렇게 불타 없어지고 이제 그 골격과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그 오다가 사실은 그 아저치를 배경으로 해서 이 전국을 당시 통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병력들이 이동을 하는데 바로 그 카라시를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카라시는 바로 누가 건설했느냐? 660년에 이제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 백제에 남아있던 모든 왕족 귀족들, 그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건너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1000척의 배가 갔거든요. 근데 그 백강에서 전투에서, 세 차례 전투에서 약 400척이 소실됩니다. 대패를 한 거죠. 그 나머지 600척에는 백제 유민들이 다 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오사카 출신의 그 시바 료타로라는 유명한 역사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는 료마가 간다라는 뭐 그런 소설이라든지, 일본에서 가장 살아맞는 소설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 본인의 그 대담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백제에서 건너온 유민이 약 그 당시 인구로 한 20만 정도가 된다. 20만이면 현재 인구 비율로 따지면, 물론 그 당시에는 실제로 20만이 왔지만 지금의 어떤 인구 비율로 따지면 200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곳이 여러 곳이 했지만은 일부는 이 지역에 정착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강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돌아온 다시 패퇴하고 온 그 덴지 천왕이 이 나당 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올 것을 염려를 해서 이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671년이었고요. 그때 덴지 천왕이 이쪽으로 천도를 함에 따라서 백제 유민들도 같이 이쪽으로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때 들어온 백제 기술자들이 이 다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이제 한교의 그 한날 한자는 우리 삼한을 가리키는 한자. 그래서 바로 백제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카라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